이렇게 크림 형태로 그냥 좀 팍팍팍팍 이런 식으로 해서 발라줄 수가 있는 거죠. 균열 부위에 방수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크랙이죠. 여기는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넓은 균열이에요. 이곳에는 이 바우어 시멘트를 이용해서 1차적으로 한번 시멘트를 채워줄 거고요. 방수 본드로 미세한 균열을 또 채워줄 겁니다. 바우어 시멘트는 그냥 혼합이 된 시멘트예요. 이 부분을 가위나 칼로 잘라서 바로 그냥 치약처럼 짜서 쓰는 거거든요. 한번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거를 바로 여기다 메꿔줄 겁니다. 균열이 진짜 장난 아니게 넓은데요. 이 바우어 시멘트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간편하고요. 이거를 시멘트로 채우려면은 모래랑 몰탈 혼합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먼지 나고 힘들게 반죽을 한다고 해도 이런 사이에다가 침투시키기가 또 힘들죠. 흑송 같은 걸로 떠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불편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시멘트에 반죽 되기를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너무 묽어도 안 되고 너무 돼도 안 되고 이렇게 잘 침투할 수 있게끔 적당한 그런 반죽 되기를 맞춰야 되는데 사실 미장하시는 분들은 그게 기술이거든요. 바우어 시멘트는 적당하게 딱 맞춰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치약처럼 짜서 쓰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댕이가 있기 때문에 침투시키기도 편하고요. 넉넉하게 뽑아준 다음에 안쪽 깊숙이까지 넣어줘야 되니까 그런 헤라 같은 걸로 넣어줄게요. 한 여기 정도까지 넣어보겠습니다. 이거 사용하실 때 너무 뒷부분에서 이렇게 딱 누르면 이 앞에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쪽을 잡고 힘을 줘야만 안 터지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좁은 균열 안으로 넣으려 그러면 겉에만 채워지고 안까지는 안 들어가거든요. 한 5mm 정도를 기준 잡아가지고 5mm 이상 되는 것만 안으로 넣어서 작업을 하려고 하시고 이렇게 좁은 균열은 아예 손을 대지 마세요. 여기 또 따로 처리를 해줄 거거든요. 어느 정도 안에까지 깊숙이 좀 침투를 해야만 좀 짱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겉에만 싸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침투를 시켜주고 쑥쑥 밀어 넣어주는 거죠. 뒷면까지 야무지게 채워주겠습니다. 이게 점도가 진짜 기가 막혀요. 흐르지도 않고 뻑뻑하지도 않고 기가 막힌 점도로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정확한 그 반죽의 정도로 딱 얘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작업하기가 정말 수월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정도 균열을 사실 방수 처리하기가 마땅한 게 없거든요. 방수제를 바로 넣기도 그렇고 크림 방수제를 사용해도 되기는 하는데요. 크림 방수도 침투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균열에도 충분히 사용은 가능하지만 크림형 방수제도 써보니까 이게 조금 한계는 있더라고요. 너무 넓은 곳에는 구멍이 뚫리면서 잘 야무지게 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 이 방수를 할 때는 어느 한 제품을 고집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제품의 특성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상황에 맞게 선택을 좀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바우어 시멘트가 완전하게 이 부분을 방수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가 또 굳으면서 균열이 가게 돼 있어요. 이 벽돌하고 이 벽돌 그리고 바우어 시멘트가 들어간 그 경계 부분에 또 미세하게 크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후처리를 해줘야 돼요. 지금 이 바우어 시멘트는 넓은 균열을 이 무기질 시멘트로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완벽하게 방수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 차이를 좀 잘 아셔야 돼요. 물론 얘가 방수 성능은 좋아요. 이 바우어 시멘트 자체가 방수 성능 자체는 굉장히 뛰어난데 문제는 이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이로 이제 또 방수층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후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침투를 시켰으면 이제 좀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조금 더 넉넉하게 발라준 다음에 모양을 한번 다듬어 볼게요. 일단은 쏙쏙 눌러주면서 이 표면보다 좀 들어가지 않게 힘 조절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경계를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주고요. 이제 물티슈로 좀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끝에 문질러놓은 이런 부분이 완전하게 밀착이 안 됐잖아요. 물티슈로 좀 이렇게 눌러주면서 경계 부분을 닦아주기도 하면서 끝에 부분이 좀 야무지게 접착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물기가 살짝 있으면 성형을 하기가 더 수월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매끈하게 주게 되면 끝에 부분이 좀 오돌토돌하게 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경계 부분을 먼저 이렇게 한번 쓱 문질러주고 이 가운데는 세게 누르면 바로 이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힘을 좀 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혹은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 눌러주면서 네, 모양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톡톡톡 마사지 해주시 눌러주니까 표면이 좀 더 매끈매끈해지고 야무져지는 느낌이에요. 바우어 시멘트는 시멘트예요. 무기질이죠. 벽돌, 자갈, 모래
돌 이런 무기질은 변함이 없잖아요. 거의 영구적이잖아요. 다른 방수제를 쓰게 되면 아무리 내구성이 좋고 수명이 길다 해도 어찌됐든 한계는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넓은 균열을 무기질이 아닌 걸로 채우게 되면 추후에 유지 보수가 좀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이 바우어 시멘트로 지금 일단 큰 균열을 채워 넣은 상태고요. 지금 작업해 놓은 상태를 보면 더 이상 방수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방수가 다 된 것 같거든요. 매끈하고 빈틈도 안 보이고 바우어 시멘트 자체가 방수 성능이 좋다 보니까 그냥 방수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굳으면서 크랙이 생길 겁니다. 크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균열 사이를 메꾸면서 기존 벽과 바우어 시멘트를 잡아주는 뭔가가 없잖아요. 철근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자갈로 연결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연결 부위에서 미세하게 크랙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시멘트 자체에서도 마르면서 크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멘트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하루 이상 충분히 말린 다음에 미세한 균열이 또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을 퍼티라든지 탄성 방수 본드로 채워준 다음에 후처리를 한번 해줘야 돼요. 저는 이 균열을 큰 균열과 작은 균열로 나누는데요. 그 기준은 5mm예요. 차키 두께가 한 4mm 정도 되더라고요. 차키가 들어가고도 많이 헐렁하면 큰 균열로 보면 되고 차키가 안 들어갈 정도 되면 작은 균열로 보면 되는데요. 균열을 큰 균열과 작은 균열로 구분한 이유는 이 시럽으로 얘를 커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이 시럽 하이드로스탑이 5mm 틈새까지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작은 균열들은 얘로 이렇게 덮어서 시공을 해줘도 충분히 방수 성능으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럽을 매번 영상에서 극찬을 제가 했지만 특유의 꾸덕함과 섬유질이 포함된 성분 때문에 진짜 얘는 엄청 강력해요. 굳이 뭐 침투를 시켜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보호막을 얘가 형성을 해주기 때문에 5mm 이하의 틈새는 웬만한 걸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붓으로 발라주면 간편하게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균열을 덮어주면서 보호막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조금 한계가 있죠. 뭐냐면 얘는 덮어만 주는 거잖아요. 5mm 이상의 틈새는 물론 방수 크림 같은 걸로 채워주면서도 충분히 커버는 할 수 있지만 크림 형태의 방수제도 조금 한계는 있어요. 이 틈이 넓으면 넓을수록 조금 흐르거나 마르면서 구멍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 틈새를 처리해주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5mm 이상의 넓은 틈새는 이 바우어 시멘트로 이제 채워주고 후처리를 한번 해주는 겁니다. 이건 지금 겉에만 보호막이 생긴 거지만 이 바우어 시멘트를 채워주고 시럽을 바르든 방수 처리를 한 번 더 해주게 되면 속까지 야무지게 채워지면서 강도도 단단해지고 더 좋은 거잖아요. 많이 침투시키고 싶을 때는 좀 넉넉하게 짠 다음에 헤라로 이렇게 쓱쓱쓱 누르면서 안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균열을 채워주는 이유, 벽에 생긴 균열 사이로 비가 침투하면요 벽 안으로 흐르고 타고 들어가서 이 쉘 내로 비가 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균열도 다 채워줘야 되고요, 이 벽면도 방수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가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물론 이런 시럽으로 해가지고 방어막을 형성하듯이 방수 처리를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균열이 생긴 부분이 강도나 접착력이 약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끈끈하게 접착력을 좀 주면서 깊숙이 침투시켜서 방수를 좀 하고 싶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탄성 방수 본드인데요. 주사기처럼 방수제를 짜가지고 이 균열 사이로 침투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짜준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 쓱 스며들면서 이 안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런 데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균열이 너무 그렇게 크지는 않아가지고 얘가 잘 침투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는 한 3mm, 4mm, 요 위쪽으로는 한 5mm 이상 이렇게 되는 균열인데 이렇게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은 상태잖아요. 위쪽에서 지속적으로 침투를 좀 시켜주게 되면 밑에까지 흥건하게 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탄성 방수 본드가 본드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탄성도 강하지만 접착력도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끈끈하게 이 사이를 채워주면서 얘가 접착력을 또 발휘시켜 주거든요. 이렇게 옆쪽에서도 집어 넣어줄 수가 있어요.
한번 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또 하고 여러 번 나눠서 해줘야 돼요. 이 탄성 방수본드를 좀 더 묽게 해서 침투시키고 싶으면 물이랑 좀 섞어가지고 희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접착력이 강하고 끈끈한지 깨진 벽돌에다가 붙여놓은 걸 한번 보시면은 탄성도 엄청 강하고 접착력도 강한 걸 볼 수 있어요. 여긴 진짜 야무지게 들어가는 느낌이 팍팍 납니다. 이걸 쏘자마자 쑥쑥쑥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침투를 잘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균열이 이벽하고 이벽이 깨지면서 지금 벌어져서 이게 생긴 건데요. 더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탄성이 없게 되면 조금만 더 벌어져도 깨질 텐데 탄성이 있으면 고무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벌어지는 것들도 얘가 대응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탄성이 중요한 거고요. 접착력과 탄성을 동시에 갖춰야만 이런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안쪽으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위에서부터 침투가 돼서 균열로 쓱 지금 스며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렇게 깊숙이 스며드는 게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안쪽까지 계속 스며들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균열 사이로 너무 흘러 넘쳐가지고 질질질 흐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겉표면에 테이프를 붙여준다든가 아니면 퍼티나 이런 것들로 겉표면을 한번 막을 형성해 준 다음에 제일 윗부분에서만 방수본드로 침투를 시켜주게 되면 흐르지 않고 깊숙이 안에까지 잘 침투가 될 것 같아요. 이 방수본드가 3가지 색상으로 나오는데요. 녹색, 회색, 투명이에요. 딱 보면 어떤 느낌 오시죠? 우레탄 방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상이 회색하고 녹색이잖아요. 바닥에 우레탄 방수 균열 간 곳에 그럴 때 얘를 침투시켜주게 되면 색상도 비슷하고 탄성도 생기고 접착력도 강해지기 때문에 우레탄 바닥 보수할 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우어 시멘트가 회색하고 백색 2가지가 나오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건 회색이고 지금 이건 백색이에요. 백색으로 또 뭔가 보수를 좀 이런 거 자주 보실 텐데 이거 보수하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정도 깊이면은 퍼티로도 힘들고 그렇다고 시멘트 반죽으로 맞추기도 만만치는 않아요. 하중이 받기 때문에 웬만한 점도나 점선 가지고는 여기 달라붙게 할 수가 없거든요. 바우어는 지금 보시면 그냥 착 달라붙죠. 안 떨어지고 점도가 그렇게 딱 적당하게 맞춰져 있어요. 이런 보수까지 감안해서 배합을 딱 맞춰놨기 때문에 그냥 간편하게 짜서 사용만 하면 되거든요. 이런 거 보수할 때 진짜 간편하죠. 제가 아까 힘줘서 쏘가지고 이 옆구리가 이렇게 터졌어요. 문지를 때는 이렇게 헤라로 싹 한번 문질러주면 부족함을 조금 더 짜주고요. 기가 막히게 보수가 완료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도 균열이 갑니다. 건조하면서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를 하고 퍼티, 페인트 이런 것들로 후속 처리를 한번 해줘야 돼요. 기본적인 방수를 하기 전에 보수와 관련된 작업들을 다 끝내 놓은 겁니다. 제일 처음에 세척부터 시작을 했고요. 세척이 중요하다는 건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고요. 표면을 정말 깨끗하게 잘 세척을 해줘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수제를 갖고 와도 표면에 먼지가 있거나 세척 상태가 불량하게 되면 겹착 불량이 일어나고 하자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척은 정말 중요해요. 가장 처음에 했던 보수가 이 못 자리 보수죠. 시럽 하이드로 스탑을 이용해서 못 자리를 보수를 다 해줬고 지붕 연결 틈새 이 부분도 누수가 되는 부분이어서 방수 크림을 이용해서 보수를 해줬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방수 크림을 너무 두툼하게 하게 되면 중간중간 구멍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1회 보수로는 조금 힘들고요. 한번 하고 그 다음날 또 한번 보수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줬어요. 그 다음이 오늘 보여드린 이 균열 보수입니다. 크랙 보수죠. 바우어 시멘트와 시럽, 방수크림, 방수본드, 탄성 퍼티 여러가지 제품들을 이용해서 균열 사이즈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보수를 다 해줬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인 작업만 남았네요. 지금 이 바닥을 이제 방수를 해줘야 되는데요. 물 기울기가 많이 안 맞아요. 이 처마 부분이 앞으로 많이 처지는 바람에 기존 배수구로 물이 빠지는 게 아니고
아니고 코너 부분으로 물이 계속 모이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플렉스 몰타를 사용해서 기초 방수를 먼저 해줘야 돼요. 물 기울기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현장 용어로는 구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물 기울기 맞추는 게 조금 험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누누이 또 강조드리지만 옥상은 탄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몰탈로는 이 탄성이 없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탄성이 있는 플렉스 몰탈이라는 곳에다가 몰탈 증강제를 더 섞어가지고 이 부분을 물 기울기를 잡아줄 거예요. 방수 대장정 열심히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보수나 방수 방법 중에 거의 하나 정도는 해당되는 게 있으실 거기 때문에 아마 집에 물이 새시거나 아마 집에 방수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사례만 이렇게 쏙 뽑아서 적용하면 충분히 보수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